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 삼성이 투자한 로봇 대장주 후회 말고 사 모으세요. 전 세계 1위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하지만 진짜 후회 말고 사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들 안 들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속, 이제는 입이 아파요. 입이 아픕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분명히 제가 작년 3월 달에 진짜 저평가 우량주로서 꼭 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했습니까? 3월 이후에 가지고 최저를 찍고 지금 15배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게, 저는 정말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다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시절에도 보면은 이제 스맥 같은 경우도 어때요? 분명히 최근 8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렸죠. 스맥도 최근 8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8월 대비해서 몇 배, 지금 3배 정도는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오늘장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드림 CIS라고 있죠. 드림 CIS 같은 경우도 뭐예요? 여기 적혀있는 인벤티지의 펩트론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제로 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10배 이상, 10배가 아니잖아, 5배 정도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드림 CIS 같은도 8월 9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오늘장의 상한가를 가면서 내일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100%까지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은 왜 사야 되는지 아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가지고서 방송을 진행해 보느냐,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 두산이 상한가를 갔다 왔어요.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냈거든요. 자, 이 두산이라는 기업이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고 하면은, 자, 두산이라는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상장한다, 공모한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장마감 때는 지금 27%였나요?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두산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저가 기업은 아니에요. 두산이라는 기업 자체도 지금 가격대가 14만원 정도 14만원 정도 진행하고 있고, 시가총액만 본다 하더라도 약 2조입니다. 약 2조.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지 않은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이 두산 로보틱스가 공모한다, 상장한다는 것이 지금 증시에 뭐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빅 호재가 되었던지 빅 악재가 되었던지 엄청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뭐 했습니까? 바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웃는다. 왜? 왜? 그 이유를 보니까 뭐 때문에?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5천억에서 3조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배가 상승했어요. 6배. 근데 이 시총 6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더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갖춘 기업이 뭐냐고 하면요,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실질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중장기 경쟁력 갖춘다라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국내 최대 협동 로봇 기업이란 거겠죠.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자체는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귀여워 보이는 이 치수고, 굉장히 귀엽고 뭐 그래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4%라는 것도 두산 로보틱스를 놓고 봤을 때, 국내를 놓고 봤을 때는 뭐예요? 최대 협동 로봇 기업이라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를 뛰어넘는 기업이 없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인 실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게 작년 실적.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파란색이고요. 빨간색이 두산 로보틱스예요.
매출 추이만 보더라도 지금 대충 봐도 몇 배? 대충 봐도 이제 3배 이상은 뭐가 돼요? 매출 차이가 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보면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3조로서 2배 뛰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이게 상장하면서 뭘 기대해 볼 수 있냐고 하면은 이 실적 자체가 3배가 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하면서 뭐 할 수 있다? 따따블. 이게 따따블이 잘못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따따상이라고 하죠. 최근 원래는 따상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400%까지 바뀌었습니다. 상장되면서 공모가 대비. 그래서 보면은 따따블 4배 급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1조 7천억 정도거든요. 공모가 범위를 이제 상단으로 기준을 하게 되면요,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이 1조 7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총이 3조. 그럼 당연하게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이게 상장됐을 때 실적이 이미 얘네가 3배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 최대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냥 갖다가 뭐가 된다? 여기다가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당장 상장되자마자 4배. 정말 지금 4배 간다 하면 시총 대비는 이제 6조 정도 되죠. 6조에서 7조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해가지고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맞춰지는, 기업의 가치가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라는 이 기업의 상장과 함께 뭐한다? 지금 두산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하죠. 오늘 상한가가 갔죠.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두산이 굉장히 차트가 이 저항대가 강했어요. 10만원대. 10만원대 저항대가 강했는데 오늘장에 이걸 뚫어내죠. 강한 10만원대 저항대를 15만원대를 뚫어내면서 최근에 거래도 굉장히 터트리고. 그럼 두산이라는 종만 본다 하더라도 차트가 뭐가 돼요? 지금 이제 신고가 랠리를 달릴 수 있는, 정말 역사적인 신고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마 두산의 상승 흐름이 결국에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고 하면요, 로봇주들의 움직임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두산 로보틱스의 기대감이 어디로 가니까? 두산에 가니까. 두산에 가기 때문에 두산의 급등이 결국에는 로봇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언제 상장을 하느냐를 봤을 때는, 자, 언제?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이제 10월 초에 상장 마무리 예정이에요. 그럼 적어도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뭐가 되겠습니까? 두산이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와 함께 이제 로봇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이 로봇 대장주,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런 걸 사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이 차트상 흐름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초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최대한 해먹을 거거든요. 로봇주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거겠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하고 있어요? 로봇 관련 수혜주 중에서 이제 대장을 잡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에서 대장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알게 됐어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한다?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더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운영업계라든지 이런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절반이 적자고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동아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에다가 이런 기대감이 쏠리는 건데,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아까 실적만 봐도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3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들어가야 될 수급이 어디로 나간다? 두산 로보틱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로봇주들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락할 확률이 크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주가를 롤링하던 주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입장에서는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최대한 해먹어야 된다는 거겠죠. 결국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아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10월 달에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9월 한 달 동안은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추가적인 상방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게 플러스로 아까 또 뭐라 했어요? 두산이 상승한다 했죠. 두산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실 뭐 할 수밖에 없다. 하반기는 그냥 사실상 이 로봇주들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반기 주돈주는 그냥 로봇주다. 이제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 하더라도 로봇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수급하잖아요. 로봇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상장 전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뭐 해야 된다?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늘 말했죠. 지금 시장은 두산 로보틱스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과연 어떤 기업인지, 로봇에 있어서 무슨 수혜를 받는지를 알아야 관련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분명히 로봇이라고 해서 모든 로봇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로봇이 붙어있으면 올라갔어요. 뭐 로보라든지 무슨 로봇 다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분명히 올라가는 테마와 올라가는 섹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봇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애를 찾아야겠죠.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과연 어떤 모멘텀으로 시장을 견인할 것인가를 봤더니, 두산 로보틱스는 뭐다? 협동 로봇이란 거예요. 협동 로봇의 대업. 우리가 이제 작업용, 공장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이 협동 로봇, 이런 테마도 나뉘죠. 그러다 보니까 협동 로봇의 대어로서 뭐가 된다? 상장 초읽기라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상장됐을 때는 이 협동 로봇에 대한 모멘텀들이 움직이기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예요? 원래는 삼성전자가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다 하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런 조리하는, 사람과 협동을 하는 이런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협동 로봇으로 봐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장에 상승했던 종목들도 본다고 하면은 대다수가 뭐예요? 유로메카라든지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SPG, 유진로봇 등등등 뭐예요? 협동로봇 기대감, 협동로봇 기대감, 협동로봇 기대감, 협동로봇 기대감. 자, 실질적으로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을 보면 뭐가 움직였다? 협동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서만 뭐가 됐다?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협동로봇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이제 이 협동 로봇에서 보면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웬만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많지 않아요. 늘 얘기한 게, 저는 올라가기 전에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거든요. 앞에 보여드렸던 뭐 이런 스맥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가기 전에 소개시켜 드려서 올라가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급등하기 전에 소개시켜드리고 급등을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드림 CIS 같은 경우도 급등하기 전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급등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대다수의 이 종목들이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 삼성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화나, 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뭐가 이제 문제가 되었느냐, 이미 오를 종목들이 거의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방송을 하는 것도 힘든 게 뭐냐고 하면은 오르지 않은 그 로봇 종목 수혜주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삼성도 투자하고 두산도 투자하고 하나도 투자하고 이 대기업 전쟁터에서 과연 오르지 않은 게 무엇이 있을까 봤더니 최근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까먹는 게 있어요. 계속 여기서 강하게 안 나오는 게 삼성, 두산, 하나 뭐 이런 기업들은 나오고 있지만 안 나오는 기업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현대자동차. 현대 역시도, LG 역시도 뭐예요? 로봇 사업에 힘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사실 좀 이슈가 약해요. 현대와 LG는 좀 이슈가 약합니다.
다만 이슈가 약하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도 뭐예요?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겠죠. 다른 이 삼성발 모멘텀, 두산발 모멘텀, 하나발 모멘텀을 가지고 종목들이 올랐을 때 대비해서 현대라든지 LG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지금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현대발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 바로 푸른 기술입니다. 푸른 기술. 그래서 푸른 기술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현대위아와 뭐한다? 협동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 최초 공개하는 등 여기서 뭐예요? 공동 개발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마트 협동 로봇과 자율주행 물류 로봇 등 스마트 제조 물류 로봇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현대위아가 여기서 이제 협동 로봇을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모멘텀을 가지고 갑니다. 심지어 이 협동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 자, 협동 로봇 뭐예요? 국내에서 독보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 협동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이 시장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늘 우리가 좋아하는 게 국내 최초, 국내 1위, 국내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러다 보니까 국내 독보적 기술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푸른 기술이 향후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갈 확률이 높다. 정말 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 1위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이 흐름을 잡아가기엔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특히나 이 푸른 기술이 또 괜찮은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푸른 기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철도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뭐예요? 과거에 이제 인도에서 1경 4천조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그 관련 모멘텀으로 수혜가 됐는데 이것과 별개로 철도 인프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재건 이슈가 나오고 있죠. 재건에 대한 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지원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혜를 노려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푸른 기술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복구 사업 논의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모멘텀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저는 이 모멘텀 봤을 때는 푸른 기술 전혀 전혀 이제 뒤처지지 않는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손절가는 좀 잘 지키셔야 되는 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하반 추세대를 지금 돌파하고 고점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치고 가죠. 그래서 지금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한 7,500원대를 크게 안 깬다고 하면은 정말 신고가 패턴까지 22,000원까지 한 3배 정도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최근에 이제 상한가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면서 뭐가 걸렸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걸렸어요. 이런 종목은 추가 급등이 나오면요, 이 단일가 매매, 단기 과열 지정이 됩니다. 종목으로서.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고가 들어오면은 보통 하방으로 포지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위로 올릴 때 사지 마시고 언제 사면 좋냐? 한 9,500 아래 한 9,500에서 8,500 한 이 구간 정도에서 시세를 준다고 하면 저는 분할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로봇 관련되어 있어서 오르지 않은 아직 이슈를 못 받은 종목으로서 푸른 기술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들은 안 간다가 아니라 이 상승 추세를 가지고 가는 종목들, 이 시세가 분출하는 데 있어서 오래 걸리겠죠. 늘 바닥에서 오르지 않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난 이런 거 말고 난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싶어요, 나는 뭐 빠른 매매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뭐 해달라 했습니까? 그 영상을 하단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놔요. 텔레그램 링크가 있고요.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까지 사인을 다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단타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100% 무료 리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시황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오시면 카톡방 입장 링크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